금융에 대한 다방면 규제에 따라서 조금은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DSR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금융당국에서 대출 너무 심각하다 판단했고 차이가 역대급으로 졌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반영된 적도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뭐 한 단계 정도 내려갔다고 해서 대출금리를 같이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대출 규제 강화, 일단은 스트레스 금리를 상당히 올리는 거 수도권에 이게 어쨌든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까가 관건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현재 수석님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시는지부터 궁금하거든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분양하고 있는 신축 분양가는 또 크게 뛰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관망을 하려다가 이제 관망을 포기하고 집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랬으면은 기다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올해 1, 2월만 하더라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값이 계속 작년 1년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공급은 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 분양가는 굉장히 높으니까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신축이나 살고 싶은 주택에서 살 기회가 없겠다라고 판단하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시작 전만 하더라도 저가 매물이 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들은 호가로 계속 거래가 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좀 많아졌고 입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외곽에 있는 지역들은 거래는 많지만 가격이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니까 조금 상승폭이 적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물이 어쨌든 소진되는데 그 소진되는 속도와 양 때문에 좀 지역 따라 좀 편차가 있는 거군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 말씀 주신 대로 호가대로 올라간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강남 3구, 그다음에 마용성 뭐 이런 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그만큼의 상승세까지 갈 거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올라간 지역들이랑 그리고 중위 가격으로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정말 정확하게 이제 강남 3구, 그다음 마용성, 그다음 한강변 라인으로 뭐 광진구라던가 동작구, 영등포구 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 여전히 9억 원 이하로 남아있는 지역은 외곽으로 거의 뭐 그린벨트처럼 아파트 벨트가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지금 강남 3구랑 마용성은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 보통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0.3 이상이 올라간다 하면은 좀 위험하다, 너무 과열된다라고 보는데 0.3 이상 올라간 지가 굉장히 꽤 오래된 지역들이고 그리고 광진구, 뭐 동작구도 꽤 많이 이제 상승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지역들 외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누적으로도 상승으로 전환된 게 아마 한 달여 정도 이제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런 금융에 대한 다방면 규제에 따라서 조금은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DSR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금융당국에서 대출 너무 심각하다 판단했고 당장 뭐 1.2라는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은행에서 또 차주별로 이거 DSR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은 대출 가능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높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끝물을 타서 영끌에서 집 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자는 생각보다 좀 적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속도가 늦춰지면서 아직 그렇게 큰 과열 상승세에 타지 못한 지역들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답변에서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그런 지역들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까지 말씀을 주시긴 주셨는데 미리 답변을 주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 하에서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면 영향이 어떤지를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아직 상승세가 두드러지 않은 지역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서 조금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과열이 이제 심하다고 지적되는 강남 3구, 용산 그리고 이제 뭐 마포, 성동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 이번 대출 규제 강화가? 상대적으로는 영향이 덜할 것 같아요. 일단 금융에 대한 규제들이 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입지한테는 사실 그 고가 아파트, 중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영향을 덜 받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전 정권부터 시작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주택을 좀 서열화 시켰잖아요. 그때는 뭐 9억 원, 뭐 15억 그 초과 이런 식으로 서열화가 됐고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서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 서열에 따라서 주택 등급을 나누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
당시에 그 10억 초과 대출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가 지금 집값 급등을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출 하나 없이 갖고 있었던 거라 하락기 때도 저가 매물이 굉장히 안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도강 이런 데는 막 거의 50% 하락한 금액들이 찍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성동구 같은 지역에도 영끌에서 샀던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못 버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5억 이상 대출 규제가 없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좀 어렵게 거기 들어온 덕분에 대출이 없으니까 고금리 시기에도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저가로 내놓을 필요는 없었던 거죠. 조금의 조정은 있을지라도. 근데 그게 똑같이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저가 매물이 너무 많고 여기는 시작 자체가 뭐 직전에 샀던 금액에 비슷하게 내놨을 테니까 시작 자체가 달라서 굉장히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이미 가격이 견고해진 지역이라서 이 대출 하나하나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좀 덜 받는 거죠. 워낙에 좀 자산이라던가 대출에 대해서 좀 방어가 되어 있고 주사 맞은 것처럼 이미 여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안전하게 대출 비중 같은 게 낮아 있는 상태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빨리 팔거나 이럴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고요. 살려는 사람 자체도 워낙에 자산가 이런 분들이라서 지금도 공급 부족 때문에 또 희소성이 있는 그런 데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아마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이 15억 초과 대출 규제가 오히려 그런 고가 지역들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요인이 된 거고 그걸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어쨌든 고액자산가이기 때문에 역시 또 대출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분들이라서 네. 버틸 여력이 좀 크다. 네, 이렇게 살 여력도 있고.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번 대출 규제 고가 지역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신 거군요. 네. 자, 최근에 이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한 번 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제는 내릴 때가 됐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최근에 이 매수세가 강했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돼 있어서 그랬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를 합니다. 기준금리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기보다 아예 시장금리의 기준금리 그 인하가 반영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3.5로 동결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22년도 말과 지금의 금리 차는 굉장히 크잖아요. 대출금리가. 뭐 그때는 뭐 5, 6%까지도 갔던 게 최근에는 기준금리보다 역마진 나서까지 나가는 대출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시장금리가 너무 낮게 책정되니까 대출금리도 따라서 이제 낮게 책정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적어도 거의 기준금리 인하된 효과를 좀 이제 대출 받는 분들이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금융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면 주담대도 인하를 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상식인데 네. 이미 앞서서부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 꼭 두 가지가 이제 동행하지 않는 거라는 게 이제 네. 알게 된 거고 앞으로는 게다가 스트레스가 이제 적용이 될 거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오히려 어쩌면 크게 없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되면은 대출금리도 이제 인하된다는 게 상식적인데 그게 발표된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거의 비례하긴 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이제 먼저 선반영돼서 대출금리가 훨씬 빨리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쩔 때는 반대로 지금 같은 상황이죠. 차이가 역대급으로 적거든요.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반영된 적도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뭐 한 단계 정도 내려갔다고 해서 대출금리를 같이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가 적어도 3차례 정도 이상은 내려가야 대출금리가 인하 같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효선 수석님 모시고 한번 최근의 대출 이 규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금리 향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금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바탕으로 좀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